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압출 모델분, 오른쪽 압출하는 거 보셨던 압출 모델분, 왼쪽 압출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지난 영상 이제 오른쪽 압출하는 게 전체 다 해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왼쪽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압출 시간만 하면 3시간 정도 걸리죠. 저희가 보통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실 때 압출해드리는 시간을 총 30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저희 관리사 선생님이 좀 해주시고 제가 해주시고 했을 때 시간을 더해서 30분까지만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분들 숫자가 확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시간까지만 압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시작 초반에 지난 영상 시작 초반에 잠깐 드렸었는데 이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압출 시작부터 끝까지 내원 몇 번 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래도 알려드리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압출해야 되는 자잘한 씨앗들이 너무 많아서 올라와 있는 걸 한 번 다 정리하는데 4번에서 6번까지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잘한 좁쌀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피부가 좀 아토피 피부에 자극을 받아서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좁쌀 여드름이 생긴 케이스라서 압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압출을 하면서 보니까 피부 자체가 엄청 예민해져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압출을 할 수 있는 피부 상태이기는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피부 양상의 상황을 볼 때 모공에서 피지가 배출되는 그 피지 배출 기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된 케이스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결국에는 보조적으로
피지 배출이 좀 용이하게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 필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분 그거 필링을 하시면 피부가 더 예민해져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남은 방법은 결국엔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라도 꼼꼼하게 찾아서 업출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꼼꼼하게 압출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건조하게 좁쌀이 쌓여있는 부분들은 타고난 피지 분비량은 많지 않은데 갑자기 원래 내가 타고난 피지 분비량에 비해서 피지량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업출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이유는 씨앗이 많이 작고 건조해져 있어요. 그래서 힘을 좀 강하게 주지 않으면 씨앗들이 잘 안 나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했었던 이분 피부 타입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해보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대요. 기본적으로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피부가 많이 건조하세요. 그래서 여드름의 증상은 아무래도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한 상황에서는 여드름 증상은 잘 안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 피지도 적고 하니까 사춘기 때도 여드름이 하나도 없었대요. 아토피 때문에 고민을 하는 적은 있으셨겠지만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고민한 적은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던 분이신데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좁쌀 여드름이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성인이 되면서 사춘기 때와 청소년기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피부에 좀 자극이 되면서 피부에 좁쌀 여드름을 올라오게 한 것 같은데요. 메이크업을 하시거나 그러신 것도 좁쌀 여드름을 올라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피부는 아토피성 피부라고 했잖아요. 아토피성 피부는 일반적인 피부들에 비해서 훨씬 얇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실 때 그냥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그냥 쓰셨으면 그것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화장품에는 무조건 피부에 좋은 성분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특히나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피부 기초 케어와는 다르게 피부 결을 좋아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용 후 발색감이라든지 유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피부에 좋다고 하는 성분만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에 좀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다만 이 성분을 굉장히 소량으로 넣어서 피부가 이 안 좋은 성분들을 잘 흡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에만 발라져 있으면 그래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분들 위주로 해서 흡수하지 못하게 아주 소량씩만 첨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피부가 얇은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인 피부에서는 흡수가 안 되는 성분들이나 용량들도 피부가 얇은 케이스에서는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아토피성 피부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화장품을 썼을 때 흡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있는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다 흡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인이 되어서 사춘기 때 어떤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메이크업도 영향을 줬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중고등학생 시절과는 다르게 메이크업을 하는 횟수가 좀 더 증가한다거나 메이크업 시에 사용하는 제품군이 좀 바뀐다거나 하면서 피부에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자기 여드름이 올라왔어요 라고 했을 때 생활 습관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평소 내가 피부가 타고난 내 피부가 타고난 것보다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피부의 문제로만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몸 컨디션의 변화가 피지 분비량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면 습관이나 식습관 등은 분명히 피지 분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도 몸속의 호르몬 반응을 변화시켜서 피지 분비량을 변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피부에 이렇게 피지 분비량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든 생활 습관의 문제든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를 보상성의 피지 분비량 증가라고 설명을 드려요, 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피부가 얇고 약하기 때문에 뭔가 피부가 자극을 받았을 때 피부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좀 더 두껍게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 피부 보호막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각질층과 피지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피부가 얇은 케이스는 각질층이 쉽게 두꺼워지지 못하거든요.
타고난 피부 자체가 각질층을 두꺼워지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좀 더 증가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피지 분비량이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량으로 많아지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피지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피지라고 하는 성분은 모낭 안쪽에 있는 피지선이라는 데서 만들어져요. 피지선이라는 기름샘이 있고 거기서 피지를 만들어내면 이 모낭을 따라서 피지가 쭉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그러니까 액체가 관을 따라서 이렇게 파이프를 따라서 움직이듯이 모낭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와서 모공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요. 피지는 모공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만 피부 표면에서 그 기름막을 만들면서 유분막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본연의 의무인 이제 피부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지가 갑자기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이 그러니까 모낭에서 피지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 과정이 잘 안 됩니다. 피지가 모낭 안에서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밖으로 못 빠져나와요. 우리 병목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넓은 데서 좁은 길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차가 막히는 그런 과정처럼 너무 피지량이 많이 만들어지면 모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모공은 더 좁다 보니까 피지가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혹시라도 피부가 건조하거나 각질층이 좀 불안정해서 모공이 쉽게 막히거나 하면 이제 건조한 피부에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 피지 자체가 매우 끈적끈적해지면서 피지가 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요. 각질층이 불안정하다는 거는 그 각질이 자꾸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각질이 들떠서 모공을 막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 더 쉽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모델분은 피부 자체도 사실 아토피성 피부라서 각질층도 불안정해지기 쉽고 피부도 건조해서 피지가 많아지면 피지가 끈적끈적해지기 쉬운데 뭔가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보상성의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늘어난 피지가 그대로 모공 안에 쌓이면서 지금 다 좁쌀 여드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 피부가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하게 올라오면서 모공의 피지 배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좁쌀 여드름이 올라온 피부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압출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지난번 모델분 이렇게 턱
자극적으로 좁쌀 여드름이 매우 심해서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아주 많이 나 있어서 한참 동안 압출을 해드려야 됐던 모델분이 있으신데, 이제 제가 이런 케이스는 전형적으로 압출을 해드려야 되는 케이스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도 그러셨는데 피지 자체를 모공에서 스스로 배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염증으로 변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압출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압출을 할 때 피부가 너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타고난 피부가 얇거나 예민하다면 좀 주의해서 압출을 해야겠죠. 코메도기기나 이런 걸로는 기구 사용해서 압출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분도 그래요. 이분도 아토피를 타고나신 피부 타입에 지금 만져보기도 많이 건조하고 얇은 피부라서 압출을 할 때 그렇게 막 과도하게 자극적으로 압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제가 꼼꼼하게 하면서도 부드럽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이 피지 배출 기능이 피부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배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압출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최대한 자극이 안 되게 잘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 모델분의 경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피부에 좁쌀 여드름이 생겨서 치료를 받으려고 피부과에 갔더니 좁쌀 여드름은 필링해야 된다고 필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출을 좀 해줬는데 압출 자체도 코메도 이런 걸로 기구 가지고 꾹꾹 눌러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결이 다 상하거든요. 피부가 더 예민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피부 상태가 더 악화된 거죠. 심지어 그 치료받으러 간 피부과에서 아토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링을, 좁쌀 여드름은 필링해야 된다고 필링을 하셨대요. 아토피가 있으면 진짜 열의 9.9명은 필링을 했을 때 반응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목에 아토피가 있고 뭐 얼굴에는 아토피가 없어서 얼굴 부분이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아니에요. 생각을 하실 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비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피부 타입이라는 게 있어서 아토피성의 피부들은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각질 이 턴어라운드 주기를 빠르게 해서 피부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필링과 같은 치료는 어떤 경우에서든 피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피부과에서 좁쌀 여드름이니까 압출하고 필링해야 된다고, 압출은 압출대로 너무 과하게 세게 이런 코메도기기 가지고 하고요. 필링은 필링대로 또 너무 자주 자극되게 하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필링을 하면 할수록 피부가 더 건조하고 예민해졌을 거예요. 하고 나서 직후에는 뭔가 오돌토돌하게 걸리는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더 많이 올라오고 더 많이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반복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되신 것 같고요. 피부과에서 그렇게 관리하는데 증상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에스테틱으로 가셨대요. 에스테틱으로 가셨는데, 아마 에스테틱에서도 비슷한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증상이 좋아지지는 않고 조금씩 점점 더 나빠졌대요. 좁쌀여드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아토피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게 단순 좁쌀여드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 환자분을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도 환자분이 좁쌀여드름이 심해져서 치료받고 싶어요 라고 오니까 그냥 크게 고민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이거 치료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필링이랑 이런 걸 하면서 증상이 더 나빠졌을 거고요. 그게 계속 진행돼서 이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잘한 좁쌀들이 정말 많아서 지금 합출한 지 30분째 되어 가는데 아직 이마를 벗어나지를 못했네요. 지금 압출하면서 조금씩 붓고 있어요.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은 그래도 좀 나았는데 왼쪽은 진짜로 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면봉으로 누르기가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봉으로 이렇게 힘을 너무 많이 줘야지 나올 수준까지 피부가 부어올라 버리면 그때는 압출을 그만하는 게 나아요. 혹시라도 압출을 이제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꼭 압출할 때 피부 상태를 잘 보고 압출하셔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압출하는 과정에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럴 때는 그때는 압출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진 그래도 압출을 조금 더 해도 될 거는 같아서 저는 하고 있는데, 저도 하면서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마 쪽은 손으로 안 댈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라고 압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게 경험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압출을 해보고 사실은 압출 잘못해서 환자분 상태 안 좋아져도 보고 그래야지 아 내가 오바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옆에서 가르쳐 줘야죠. 보고 여기서는 더 하시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압출을 좀 익숙해지는데 어려워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피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좁쌀들은 압출해서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된다. 작은 이런 건조감들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은 한 번은 그래도 정리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출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조감을 확실히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피지가 너무 단단하게 끈적하게 굳어 있어서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이제 필링을 하는 이유는 각질을 깎아내서 모공에서 그 모공 입구가 막혀 있는 거를 열어서 피지가 배출되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피지가 그렇게 끈적해져 있으면 구멍을 열어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각질 정리를 해서 모공 입구를 막고 있는 각질을 어느 정도 정리한다고 해도 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혀있는 구멍을 입구를 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끈적해진 그 피지를 부드러워지게 하려는 걸 목표로 수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건조한 피부에 대한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물을 열심히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사실 수면 습관이나 이런 것도 피부 건조도와 건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줄 수도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섭취도 피부에 수분이 보충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줄 수도 있고요. 바르는 보습제도 뭐 당연하죠. 잘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뭐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리쥬란 힐러 뭐 이런 것들, PDRN 성분의 이런 저희 미주란 이런 그 약침 같은 것들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필링은 피부를 오히려 건조하게 해요. 이 피부에서 좁쌀여드름을 해결하려면 피지가 더 잘 흘러나올 수 있게 피부가 더 촉촉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쉬운 필링을 함으로써 이 건조한 좁쌀여드름이 쌓이는 증상이 더 심해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피부 상태가 치료를 받으면서도 점점 더 나빠지셨을 거예요. 아토피 피부들은 피부가 얇아서, 피부 장벽이 얇아서 피부의 수분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거기서 장벽을 더 얇아지게 하는 필링을 하면 피부가 진짜 건조해지죠. 그리고 피부 건조감을 유발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피부 열감이에요. 피부에 열이 좀 오르시는 분들은 그 열 때문에 피부가 진짜 많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약 치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열 치료를 해서 피부의 열을 잘 낮춰주면 건조감도 많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로 건조하게 단단하게 뭉쳐있는 좁쌀여드름은 기본적으로 압출을 통해서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건조감이 심할 때는 꼭 물 잘 드시고 보습제 잘 바르시고, 그리고 물도 단순히 정말로 그냥 정수기물 같은 다 정제된 물만 드시면 피부에 그 보습인자 이런 게 없을 때는 피부가 물을 잡아놓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피부 보습인자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런 미네랄,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런 보습인자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 같으면 콜라겐, 히알루론산 같은 이런 보습인자들은 먹어서는 피부에 보충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 시술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몸에서 컨디션 문제로 피부의 건조도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들, 음주, 흡연 이런 것도 건조도를 증가시키고, 수면 부족이나 식습관의 문제도 피부의 그 건조도를 더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커피 이런 거 많이 드시면 피부 더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도 관리하고 하면서 피부의 건조도가 심해지지 않게 할 수 있고, 피부에 열이 오르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 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열 치료적인, 이제 치료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이런 한약 복용을 통한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서 관리를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피부는 결국에는 아토피 증상이 개선이 돼야지 이 좁쌀여드름 증상도 좋아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아토피 증상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피부가 굉장히 쉽게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민해질 때마다 이런 보상성의 피지분비량 증가가 유발되니까 그때마다 좁쌀여드름이 생기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다른 방식 부분에서 좀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수분 관리를 잘 해서 피지가 잘 빠져나가게 한다고 해도 이게 또 아토피가 막 이렇게 해서 피지량이 많아지면 금방 또 좁쌀 여드름이 새로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토피에 대한 치료가 돼야지 좁쌀 여드름 증상도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부에서의 치료는 단기적으로는 압출,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습,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에는 아토피 관리까지 고려를 해서 치료적인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거 말고 필링만 하셨다고 하니까 속상합니다. 필링 하지 말고 다른 관리 하셔야 된다고 설득을 하시고,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홈케어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셨어야지 피부가 좋아지는 건데, 그냥 오셔서 적당히 압출하고 필링만 하고 그랬으면 피부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분이 이제 압출 그 모델을 신청해서 오신 게, 사실은 이제 뭐 관리실이나 이런 데서는 기구로 압출을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코메도 기구를 이용해서 압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아도 자꾸 피부가 나빠지니까 왜 그러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다가, 누가 면봉으로 압출을 하는 게 잘하는 거지 기구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를 찾아보시다가 저희 이제 모델 이런 거를 신청을 받길래 신청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압출 모델 신청해 주시는 사진을 보내주셨을 때는 얼핏 봐서는 이거 지루성 피부염 아니야? 하고 싶을 정도로 피부가 좀 예민해진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그래서 사진을 한참 이제 들여다봤는데 피지가 올라오는 게 확실히 있긴 있구나. 왜냐면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라면 피지가 올라와 있어도 진짜 압출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멀리서 한의원까지 내원하시라고 안내 드려놓고 왔는데 압출을 못 해드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이거를 압출을 하는 게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하겠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예민하시면 전체적으로 못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라도 이제 하는 게 좋은 부분들만 압출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피부를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 하고 이제 내원을 하시라고 했고, 오늘도 처음 압출 촬영 시작할 때는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피부가 예민하면 압출을 많이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이제 압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피부가 좀 그렇게까지 예민해져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지금은 꾸준히 압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압출
2시간 넘게 받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압출 부위도 부위지만 이렇게 짜내는 것도 아프지만 누워있는 것도 많이 힘드십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못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